자, 63번부터 할 차례죠. 77번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7번까지 가면 쉬는 거예요. 63번요. 의뢰인 갑은 이렇게 나오네요.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요거네요, 요거. 개공을과 사장님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 X부동산에 기존 임차인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자, 그때 개공을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정보를 몽땅 골라라, 이렇게. 그래서 예전 금액은 임대차든 뭐든 공개해야만 하는 거죠. 아까 문제 나왔었고, 취득할 때 부담할 조세, 이것은 공개해야 될 내용에 아예 들어가지 않고, 설명상, 공시지가는 얘는 공개해야 되는데, 다만 임대차는 공개 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모, 일조량, 소음, 진동은 공개해야만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얘도 그렇고, 주소는 어때요?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개해야만, 요게 포인트요. 공개해야만 하지. 공개사항 아니고, 공개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공개해야만 하고, 거꾸로 공개해서는 안 되고. 기억하고 리얼이죠. 답이 1번이고. 64번 옳은 거 있고요. 곡장은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1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의뢰인끼리 정보 교류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은 거래정보망 사업체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군데 이상의 동그라미 2개, 시도에서, 여기 틀렸어요. 그 다음에 5에서 동그라미 2 빼면 30명 이상의 개공이 가입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이유는 요것 때문에. 예. 그 다음에 3번. 법인인 개공은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 왜 없죠? 14조 때문에. 14조 법인 업무에는 매물정보 제공이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지정받을 수가 없다. 요게 맞는 거예요. 조심할 거, 법인은 그러면 틀려요. 또 의미가 틀려져. 법인 사업자를 얘기해요. 법인은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없다. 그냥 법인은 있고. 대표적인 법인이 누구예요? 사단법인인 협회, 협회. 협회가 거래정보 사업자예요. 응? 근데 법인인 개공 그러면 달라요. 지정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고요.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 운영규정은 승인사항이고 안 받으면 500과 지정 취소 사유 이런 거 맞아요. 그거 맞는데 어디가 틀렸어요? 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고 지정을 받은 자는 이렇게 하셔야지. 5번 지정 신청하는 자는 가입자인 개공의 가입이용 신청서랑 개공의 등록증 원본을 내야 되겠다. 신청서하고 원본, 등록증 원본 낸다. 어디에 틀렸어요? 등록증은 4번을 내는 겁니다. 500명 이상이 진짜 가입했는가 확인하려고. 등록증 뭘 내면 돼요? 4번. 여기서 원본 그리시면 안 되고. 원본이 드문 거예요. 원본이. 게시할 때 원본. 사무소 이전해가지고 등록증을 교체할 때도 원본. 이렇게 하는 거지. 폐업 신고할 때 원본 4번. 원본. 4번 갖고 가서 폐업 신고하면 장난치냐 이렇게 되면. 그렇게 원본을 첨부할 게 드문 거예요. 그 나머지 보통 제출서에는 4번이 많아요. 4번이. 자, 그 다음에 64번까지 했죠. 65번이 오이다.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서술 중 옳은 것은 사업자는 또 나왔네.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 공개한다. 개공해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또. 2번,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30일 안에,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언제나 의심해 보셔야 돼.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요게 뭐예요? 이게 운영규정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줄이면 뭐예요? 운영규정.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요 용어도 알아두셔야 되고. 근데 뭐가 틀렸죠, 이제? 요거. 30일 이내가 아니고 3개월 이내. 이렇게 되는 거지. 요 승인 받는다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뭐 인가 받는다 그러면 안 돼. 또 이것도. 요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숫자, 이런 용어 알아두셔야 되고. 3번. 지정 신청할 때 내는 서류에는 거래 정보망의, 또 나왔네. 정보망의 이용 및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여기 뭐예요? 운영규정. 운영규정은 지정받을 때 내는 서류에 들어갈까요? 포함되지 않는다. 운영규정은 언제 만드니까? 지정받은 뒤에. 그죠? 요거 답이야. 아, 맞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뭘 고르라고 그랬지? 옳은 거. 요건 않는다. 맞죠? 3번 요거 답이고 일단. 4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가 됐을 때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개업 공인인증사에게 통보해야 되겠다. 계약이 됐다고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한테 통보한다. 거래정보 사업자는 어떻게 계약된 걸 알죠? 관심도 없을 사람인데, 그죠? 어떻게 보면. 바뀌었죠, 이제. 요걸 앞뒤를 바꿔놔서 개업 공인인증사는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가 성립된 사실을 지체 없이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통보해야 된다. 이거 통보 안 하면 개공은 어떤 제재를 받게요? 업무정지. 업무정지의 것도. 5번. 거래정보 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었을 때 사업자가 국장의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때는 500과예요? 지정 취소예요? 500과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암기하실 때 사업자의 뭐예요? 운명이다. 거래정보 사업자의 운명. 이거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500과. 500과예요? 뭐예요? 사업자의 운명이다. 그럼 이게 운명. 500과예요, 500과. 500과.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500과 맞아요? 진짜로? 요 운자는 뭔데요? 운영규정을 위반했거나 승인 안 받았을 때지. 지금 요거 아닌가? 아, 요건 아니지. 근데 명자는 뭐예요? 명령을 위반했을 때. 요거. 지정 취소가 아니고 뭐예요? 500과다. 그래서 입에 사업자의 운명, 이게 딱 입에 붙어요. 사업자의 운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쌍꺼풀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왼쪽은 없어. 오른쪽만 쌍꺼풀이 있어. 왼쪽만. 아니, 오른쪽만. 요게 뭐예요? 요거. 요게 뭐냐고. 지정 취소. 사업자의 운명은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500과요, 500과. 그것 갖고 이거 푼 거예요, 지금? 500과인데 지정 취소라고 했으니까 틀렸잖아. 근데 두 개 중에서 지정 취소 사유가 되는 것, 지정 취소 사유이기도 한 것은 오른쪽이라고. 운명할 때 운자라고, 운자. 운명할 때 운자라고. 이게 지금 여러분 봤을 때 오른쪽인데 쓸 때는 왼쪽이어야 돼. 여러분, 운명이라고 그쳤을 때 왼쪽이라고 해야 되겠네. 아, 이거 뒤집어 깔 수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왼쪽, 여기 쌍꺼풀이 있어, 여러분 입장에 봤을 때 왼쪽이죠, 왼쪽이 쌍꺼풀이. 이게 뭐라고, 이거, 쌍꺼풀이. 그렇지. 지정 취소. 자, 그 다음에 66번 갑니다. 여기서, 필수기재사항. 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 계약서를 쓰고
권인표 조교는 계약일에 인도 금덩어리 받았다. 그지? 기억번 어디가 동그라미 쳐야 될 내용이요? 없어요? 아니, 수지, 수. 보수는 숫자로 많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요게 필수기사항이 있냐고? 없지. 없잖아, 여기. 숫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자, 니은번 어디에 동그라미? 있잖아, 여기. 요거. 권리 이자 내용, 권자죠, 요거. 요 권인표, 요거. 요거.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는 어디에 동그라미? 교. 있잖아, 여기. 조교 할 때 요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거래 예정 금액,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 얘기한 금자는 뭐예요? 계약 금액. 요거 빼먹으면 안 돼요, 계약 금액.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이지. 거래 금액과 예정 금액은 달라요. 예정 금액은 합의되기 전에 금액을 얘기해요. 8억 3천에 나왔어요. 근데 막상 전세금 합의할 때는 8억 2천에 전세금 하기로 했어요. 요건 합의된 금액이고. 계약서에 요게 적히겠죠? 광고하거나 일단 이 브리핑 할 때는 요게 나오고. 근데 조정을 했잖아. 1,000만 원 깎아주는 걸로. 요게 예정 금액이야. 나온 금액. 응? 계약서에는 예정 금액을 적어요. 예자를 따네. 예정 금액을 적어요. 합의된 거래 금액을 적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정 금액은 아니란 얘기요. 기출 문제예요, 이것도. 여러분, 이 풀어보는 문제 거의 80% 이상이 기출 문제예요. 기출 지문들이고. 그럼 어떻게 돼? 답은 니은, 디귿, 리얼이니까 4번이 답이겠죠? 자, 67번. 틀린 것은 했습니다. 박스 문제가 또 나왔네. 기억번. 개공이 확인 설명해야 될 권리관계는, 권리관계도 설명사항에 들어가는 거 맞죠?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OX. 맞는 얘기요. 여기서 권리자에 관한 사항이 뭐예요? 권리자의 성명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확인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김기수입니다 라고 이름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 없다? 확인 설명할 때. 여러분 집 살 때 매도인 이름도 모르고 집 사신 적 있으셔요? 누군지 알아야지만 이제 진짜 주인인지 등기부로 확인할 거 아니요. 응? 그러니까 이 권리자에 관한 사항은 이 성명을 얘기하는데 성명도 설명사항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 근데 광고 올릴 때는 거기다 이름을 오픈해서 올리면 안 되는 거지. 응? 네. 공개할 때, 정보 공개할 때는 성명은 공개하면 안 되는데 앞에 사람한테 설명할 때는 뭐요? 당연히 소유자가 김땡땡 씨라고 하면서 등기부 보시라고 나와 똑같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새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성명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막 인식이 너무 강하다고. 근데 얘는 아니라고. 해보시라고 나중에. 주인 이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광고 올릴 때는 불특정 다수인이 보기 때문에 거기는 오픈을 못하지만은 얘기 앞에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자,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 대표적인 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실제 채무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채권 최고액이 얼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찰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지. 실제 빚을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잘못 정보를 제공했다고 됐을 때 실제 채무액을 잘못 설명한 거야. 그러면 책임 지는 거야, 안 지는 거예요? 져야지. 의무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제대로 얘기했어야지. 그래서 이때는 주의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 다죠. 응?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노란 냉장고가 기억나야 돼. 전부 다 자격
정지. 500과 아니고, 중요해. 개공일 때는 맞는 얘기지. 개공이 설명을 잘못하면 500과니까. 1번, 개업 공인인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함에 따라서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을 취득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되겠다. 어디가 틀렸어요? 설명해야 될 것 중에 조세에 들어가는 건 맞잖아요. 근데 모든 조세가 아니고 특히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말고 취득할 때 부담할 세금이죠. 취득. 틀렸죠 여기? 이전도 아니죠? 양도세도 아니고. 오케이. 그 다음에 미음번. 개공이 확인설명서를 갖다가 3년간 보존할 건데 3년간 보존 안 했다. 이렇게 나오죠? 보존 안 했다. 그랬을 때는 500과다. 개공인데 업무정지. 빨간 눈사람의 밑에 몸통.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지금 다 틀렸나? 1번 맞고 4개죠, 그러면. 가만 있어봐. 틀린 거니까 4개. 68번. 주택 임대차 계약을 알선할 때, 임대차입니다. 그것도 주택입니다. 그때 확인 설명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 거래 예정 금액은? 설명사항이지. 8.35. 이거 생략할 수도 없는 거. 아무리 임대차지만. 그 다음에 임대차 보호법 3조의 6 사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가서 동사무소 이런 데 가서 관련 세입자의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그죠? 그래서 요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띄워보는 건 아닌데 주인의 동의가,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동사무소 가셔서 세입자가 몇 명 있다, 확정일자 언제 받았다, 그런 정보를 띄워보시고 알아보고 볼 수 있으셔요. 여기 생각돼 있어요. 근데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임대인이 자기가 띄워서 제시하는 의무가 있는 거지.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서 이것도 설명사항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중개보수도 확인 설명사항에 들어가는 거 맞죠? 이거 계약되시면 보수 250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죠. 권리를 취득할 때 부담할 소세, 세금. 요거 원래 확인 설명사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임대차니까 취득 관련 조세가 뭐 나올 게 하나도 없잖아. 그 바람에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 어쩌고 나오는데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나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주인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체납세금이 있는지 뭐예요? 열람 신청을 할 수가 있으셔요. 근데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보통 동의 안 해주니까 주인이 띄워와요. 그 지방세 납세 증명서, 국세 납세 증명서를 띄워서 보통 보여주죠. 그러니까 설명사항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2번, 4번. 근데 2번, 5번. 4번이 안 들어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69번인가. 69번 옳은 거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1번. 개업 공인인구사는 입지 조건에 대해서 매도 의뢰인 등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죠. 자기가 직접 조사하기 힘드니까 자료를 요구해서 얻은 자료 갖고 조사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죠. 그걸 먼저 아셔야 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다. 그분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때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있죠? 응? 이게 뭐가 있냐고. 요새 실내 벽이 환해요. 요게 요구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불러요. 그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간 게 몇 가지라고요? 4개라고요. 실이 뭐예요?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공시되지 않는 권리에 관한 사항. 이런 거. 그러니까 실제 권리관계. 등기부에 안 나온 거. 내는 뭐예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은 뭐예요?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그죠? 화는 뭐예요?
환경 조건. 요런 건 직접 조사하기가 힘드니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라고 그랬죠. 여기에 입지 조건이 있냐고요. 없으니 여기 지금 보면 자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땡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아직 한 번도 이렇게 출제된 적이 없다고. 그래서 대비를 꼭 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를. 환경 조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벽면 도배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오 비선호 시설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예, 그거 이제 연습하시면 돼요. 자 2번 당해 준경이란 소공은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해야 되겠다. 당해 준경이란 소공은 그랬네. 어때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근데 취득 의뢰인 쪽에 설명하는 거 맞죠? 요거 맞아요? 틀려요? 지금 여기 지금 2번은 전체적으로. 소공은 설명할 의무가 없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 소공해야 될 의무는 도장 찍는 거. 확인 설명서나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건 의무지만은 설명할 의무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럼 설명은 어떻게 해? 그냥 해줄 수 있다는 거지. 해야 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지. 의무가 없지만 설명할 때 막 거짓말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설명할 때 잘못 설명했다면 500과 자격정지. 소공은 설명할 의무는 없지만 설명할 수는 있고 설명할 때 잘못 설명했다면 500과 자격정지. 자격정지다. 아까 했던 거잖아. 자, 그 다음에요. 개공은 취득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기상 증명서, 확인 설명서 등 근거 자료를 갖다가 교부해야 되겠다. 근거 자료장 되는 게 요거 대장, 등기상 증명서, 확인 설명서를 교부해야 되겠다. 맞아요? 틀려요? 근거 자료에는 확인 설명서가 안 들어가요. 확인 설명한 것을 결과적으로 요렇게 얘기했어요라고 결과물을 남겨두는 거지. 확인 설명서가 어떤 근거 자료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틀렸고 또 한 가지. 이러한 대장이나 등기상 증명서는 교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줄 의무는 없어. 대신 보여주긴 해야 돼. 보여주는 건 뭐라고 불러? 제시지. 그죠? 이것도 어려운 겁니다. 두 군데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 책임자가 서명 플러스 날인하되 당해 준경이란 소공이 있을 때는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네. 5번. 확인설명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그럴 수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별도로 보존해야 되겠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따로 이것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0번 갑니다. 요 연결하는 거예요. 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 임대차 확인사항이 새로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뭐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라든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그 다음에 민간 임대 등록 여부 이런 것을 기재하게끔 그런 항목이 생겼죠. 근데 2번 지금 보면 생겼다기보다는 이제 따로 독립이 됐죠. 예. 근데 이제 자 여기 보면 2번 환경 조건란에 기재하는 거 뭐가 있어요? 세 가지. 그죠? 일초량, 소음, 이거 아니죠. 비선호시설은 따로 있죠. 그리고 족보도 틀려요. 비선호시설은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이건 기본 쪽이고 일소진 얘는 여기에 들어가니까 세부 쪽이죠. 세부 요것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거. 요건 저희가 그냥 돌아봐. 이렇게 비선호시설이 있는가.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틀렸을까? 그치.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에 들어가는데 재산세 때문에 틀렸죠?
그 대신에 지방교육세. 자, 4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얘 때문에 틀린 거고. 거래 예정 금액 등 칸에 적는 거 3개인데 그 3개가 뭘까요? 거래 예정 금액, 또 개별 공시지가, 건물의 공시가격. 공시가격. 이건 개별 공시지가 얘기하고. 이게 3가지. 그래서 등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래 예정 금액, 개별 공시지가, 건물의 공시가격. 요 중에서 임대차의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요 밑에 2개예요, 2개. 예,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밑에 2개. 예정금은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임대차라도 없다. 오늘 벌써 3번 말씀드린 거 지금. 요거. 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승강기, 배수, 뭐 기타 뭐 이렇게 돼야 되나? 예? 그러면 어떻게 틀렸어? 이거 틀렸지. 이것도 벽면도 들어가면 안 되지. 벽면, 바닥면, 도배가 따로 있잖아. 그 내진 능력은 어디에 들어가요? 대상 물건의 표시. 위반 건축물도 이쪽에 들어가죠? 위반 건축물도 표시. 내진 능력도 표시. 이렇게. 오케이. 71번. 답은 1번이었죠. 기재상에 관한 연결 중 옳은 것은. 이것도 비슷한 문제네요. 다시 봐봐요. 요게 공법상 규제상 적는 거 이것저것 많죠? 되게 많아. 건폐율에 해당한, 용적률에 해당한 적는 거 맞고, 도시군 계획시설,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적히는 거 맞죠? 오케이. 대상물건 표시, 이거 지금 옳은 거 그러면 답이 1번 같은데? 대상물건 표시라는 내진 능력, 이거 나왔잖아. 이거 맞아. 준공연도, 위반 건축물, 이것도 맞아요? 이게 틀렸잖아. 대상물건 표시란에 적은 건 용도 지역이 아니고, 왜 답이 없어? 지목이 아니고 건축물에 용도지, 용도. 용도는 건물 얘기죠? 이종 근생.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히는 것은 용도지, 용도지역이 아니고. 용도지역은 어디에 적어야 돼요? 공법상. 여기 용도지역 여기 나오지. 옛날에 제가 시험 볼 때 여기서 용도가 여기 나왔었어. 공법상 규제사항에는 용도를 적는다고 나왔어, 출제가. 안 되지. 용도는 어디에 적히는 거? 표시. 예? 다시. 용도 지역은 어디에, 용도 지역은 어디에 적는 거고, 밑에 적을까? 용도 지역은 공법. 용도는, 대상 물건의 표시. 이거 전부 다 공법 시간에 나오는 용어들이지만, 이건 건축물의 용도 얘기하는 거야. 그 용어를 구별할 줄 아셔야지. 이걸 잊어먹을 정도가 되면, 부동산 중개업을 아파트 단지에서 한 10년 정도 했다, 그러면 잊어먹을 수 있어, 이제. 그거 몰라도 되니까. 자, 3번, 입지 조건, 도로, 대충, 이거 어떤 게 틀렸을까? 원래 입지 조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 차, 교. 판매 및 의료, 그럼 맞잖아. 도대차 교판에서 이게 판매 및 의료시설까지 해가지고 이 5개가 원래 입지 조건에 들어갔었으나 최근에 웬일인지 판매 및 의료시설이 빠져버렸잖아. 판매 시설의 대표적인 게 백화점 빠졌어요, 백화점.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 백화점 적는 칸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종합병원 적는 칸이 없어졌어. 이건 의료 파업을 해서 없어진 것 같아. 농담이에요. 또 진실로 되게. 두 군데 이게 양식에서 빠졌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이제. 그 여기 보면 주거용이라고 딱 돼 있잖아요. 그 주거용은 도대차교, 사이비 종교, 도대차교, 도대차,
도대. 제일 마지막은 또 없잖아요. 응? 자, 실제 권리 관계. 등기부에 안 나오는 거에. 유치권 등기부에 안 나오죠? 법정이상권도 안 나오죠? 그다음 비싼 물건들도 안 나오죠? 조각물, 정원수. 위반 건축물은 여기 나올 게 아닌데. 위반 건축물 어디에 적는다고요? 대상 물건의 표시. 대상 물건의 표시.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틀린 거지.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집이 지금 매매가 되고 있어요. 산 사람이 전세를 맞춰달래. 그러면 세입자로 전세 계약할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계약은 옛날 주인이랑 하는데 소유권은 이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잖아, 지금. 그럼 자기가 계약을 할 때 앞으로 그 소유자 될 사람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 옛날 주인하고 계약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이쪽 새 주인하고 하는데 새 주인하고 하려고 해도 그 사람 등기부에 이름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런 걸 적어주는 걸 뭐라고 불러요? 계약 전 소유권 변동이다. 그 자기가 계약하려고 했더니 주인이 바뀌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나하고 계약하는 우리 집주인은 아직 등기부에 이름도 안 떴어. 곧 뜰 거예요 하면서 계약하잖아요. 그 얘기야. 등기부에 안 나오죠? 자, 5번. 관리에 관한 사항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 주차장 얘기가 아닌데. 관리에 관한 사항에 적는 건 뭐가 있을까요? 경비실 있고. 아이고. 경비실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관리 주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관리비. 맞아요. 관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요게 새로 생겼죠? 관리비, 관리 주체, 위탁관리 이런 거요. 경비실 요 세 가지요. 주차장은 아니죠? 주차장은 어디에 적는 거? 도대차교. 차야, 차. 응? 입지예요, 입지에는. 그러면 다 틀렸고, 뭐만 맞는가? 아까 재료 1번. 1번만 맞죠, 지금? 큰일이네.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세부 확인사항 여기에 해당하는 거 골라라, 이거죠. 그럼 요게 요새 실내벽이 화내요. 요거거든. 그 비선호 시설은 여기 안 들어가야지. 벽 도배는 뭐 들어가잖아요, 이거에. 보수는 여기인데 안 보수 없잖아요. 주차장 없잖아요, 여기도. 요게 거의 입지 조건이잖아, 원래. 소음 진동은 요거 실내벽 요거나 요거. 소음 진동 요거는 들어가. 일소진 환경 요건. 예전 금액은 안 들어가지. 예전을 땄는데. 전기, 소방, 승강기는 어디 들어? 예. 얘가 뭐예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방자들한 게 두 개죠. 소방, 난방, 승강기, 배수 뭐 이렇게 되잖아. 세 개죠. 니은, 미음, 시옷. 요거죠, 답이. 73번. 옳은 거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잘 나오죠, 요거? 뭘 보고 적어요? 시도조례? 이거 아니고. 시군조례야. 도 그러면 안 돼요. 시도조례가 아니고 시군조례. 자, 2번. 위반 건축물의 여부는 뭘 보고 적어준다? 건축물 대장. 자, 3번. 방향. 주택의 경우에 주된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이거 아니죠. 주실, 거실, 이렇게. 예. 주실 기준, 보통. 남향, 북향을 기재한다. 북향을, 아파트 같은 경우 북향을 기재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없어요. 뭐, 안 해본 것 같아. 거의 보면, 남향, 남동향, 남서향, 뭐 이렇게 돼, 거의.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은 뭘 기준해서 작성한다?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이에요? 거래 예정 금액이에요, 이게? 이게 어려워요. 거래 예정 금액이요.
사실 우리가 중개보수 줄 때는 합의된 거래금액 기준으로 보수 줘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정 금액 기준에서 얼마 주셔야 된다고 설명을 했다고 적으란 얘기야. 참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 어쩔 수 없어 근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4번. 4번 틀린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5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는 넷자도 넷자. 어떻게 보니까 개업 공인인증사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죠. 실내 벽 하니까 그 확인한 것을 적습니다. 여기 정답 5번이 답인 거예요. 자, 74번 가시겠습니다. 74번 밑에 있습니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긴지 모르겠어. 옳은 것은 했어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등의 입지 조건과 그 입지 조건 맞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얘는 기본이요, 세부요? 기본이지. 그럼 자료 요구하면 돼, 안 돼? 그렇지. 그냥 확인한 걸 적은 거지. 그 다음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요걸 적을 때는 중개가 완성된 때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고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어야 된다. 틀렸죠, 2번. 2번 어디가 틀렸을까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만 틀렸을까요? 여기만 틀렸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 완성되기 전. 어렵죠, 여기도. 이때는 생략할 수 있다고 이걸 문제를 냈으면 여러분 다 틀렸어. 이것도 틀린 거예요, 여기도. 완성되기 뭐요? 전. 계약서 쓰기 전에 요거 취득세 얼마 나옵니다라고 설명했을 거 아니야. 계약서 쓰기 전에. 그래서 그것을 취득세 얼마라고 몇 프로 나온다고 얘기한 걸 적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성되기 전이요. 자, 3번. 중개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요일에서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데 이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외된 것으로 본다. 둘 다 틀리는 거예요. 둘 다 틀리다고. 어떤 부동산은 부가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 있고 못 받는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과세 사업자냐 사업자를 낼 때 일반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를 내놨냐에 따라서 법인은 무조건 일반이에요. 우리는 이제 부가세 별도에 무조건. 그러니까 뭐 편하긴 한데 중개보수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러겠어. 응? 그럼 틀렸어. 그러면 부가세는 별도로 부과된다도 틀린 거예요.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다. 이게 맞는 말이야. 이게 정답.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 다 있다는 얘기예요. 좀 어렵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포함될 때도 있고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이게 맞는 말. 자, 여기서 써줘요. 다시 생각.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다시 생각. 자,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그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계획자 막 들어가죠? 계획자 막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로 확인이 안 돼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그 달랑 한 장짜리인데 거기 무슨 계획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 세부적 내용은 어떻게 해요? 개공이 구청 가서 직접 확인해서 여기 확인 나오네. 확인하여 적어주는 거예요. 관청 공무원한테 물어봐야 돼. 여기 혹시 도로 계획 있냐고 이런 거 물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확인한 걸 적어주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로 떼어서 확인되는 게 아니거든 그게. 자, 5번. 중요하죠, 5번.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이다. 어때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요것이 소방과 관련돼 있죠.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러니까 요것은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죠. 그러니까 요것은 세부 확인 사항 쪽에 들어가는 거 맞죠?
근데 아파트 포함이요, 제외요? 그지. 그래서 5번이 맞죠? 요 포함 그러시면 큰일 나요. 5번 다시 나올 지문이에요. 기출 지문이지만 포함 그러면 안 되고 제외. 아파트 빼고 세부 확인사항이다. 자, 74번까지 있죠. 75번. (74번까지) 했죠?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74번까지가 2교시예요. 자, 쉬겠습니다.